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에 굉장히 핫하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상진,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유명한 자유우파 유튜브입니다.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언론에 포커스 조명을 받게 됐을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4월 24일 자신이 한 유튜브 방송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가 불허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 수감된 이후에 지금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몸무게,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추, 요추, 디스크로 인해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상진아재는 4월 24일 날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금 과격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해서는 큰 범죄사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행동은 계란 2개를 가지고 투척하는 그런 흉내도 내고, 그리고 어디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차를 뭐 받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런 행동은 퍼포먼스, 해퍼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지금 검찰에서 상진아재를 완전 옥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월 2일 날 상진아재의 자택과 그리고 자신이 방송하는 그런 방송 스튜디오에 압수수색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그리고 자기 딸 휴대폰 등등을 모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형사처벌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런 범죄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또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주 막강한 서울중앙지검장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3부 또 수사를 맡은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상관 일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지금 보면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 제가 봐도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달라든다는 개그 코미디 말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한번 되새겨 봅시다. 얼마 전에 3월 12일인가요? 바로 또 한 유튜브입니다. 여기는 좌파 유튜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유튜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은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쥐약을 일종의 갖다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자기 유튜브 방송에 담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것도 우파 단체에서 고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다, 무혐의 치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약은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계란 두 알을 투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좀 영웅담 비슷하게 다음 보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을 한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쥐약을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전달하고 그때 경호원들이 맞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기가 한번 남자로서 유튜브 방송하면 아무래도 조금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퍼포먼스 그리고 해프닝 정도로 이야기한 이것을 또 JTBC에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자유연대 담당하고 있는 장달령 변호사는 언론에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또 이것을 장군하면 멍군하듯이 검찰에서 받아들이고 또 수사 지시가 내려지고 또 법무부 장관은 또 한마디 또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런 상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입니다. 탄핵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얼굴이 담긴 풍선을 발로 차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원티드 현상 수배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로 죽이라, 묻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박 아닙니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동들, 완전 단두대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사약을 먹는 그런 그림을 내걸고, 이 단두대는 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등장시키고 또 새창살에 넣어서 감옥에 수감 중인 그런 모습도 연출하고 또 국회에서는 빨가벗겨서 다른 그림으로 무슨 이게 예술작품 비슷하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란 게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죄가 되지 않고 여기 상진 아재가 계란 2개 들고 좀 폼 지기고 다음에 보면 뭐 한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욕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는 아주 재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또 처벌을 명령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이라면 뻔합니다. 그쪽 계열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상진 아재가 무슨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의 어떤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 감정을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김상진 단장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진 단장 5월 7일 날 검찰청 앞에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묘책을 써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달령 변호사가 국내낸 그런 묘책인데, 검찰 수사위원회에다가 일단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위원회란 것은 검찰 내부에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 100여 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10여 명 정도로 일단 랜덤으로 채집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수사상 맞는 것인지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이 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수사사항까지 될 사항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상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 그냥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항을 주인 검사에게 일단은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수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주인 검사도 조금 수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만일 소환 조사가 돼서 출석을 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상을 잘 모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제 검찰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 그리고 야 3당, 범여권 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검사나 판사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수사나 정보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검사도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도 제 밥그릇을 찾아야 합니다. 왜 밥그릇을 찾아야 하는가? 이번 이런 수사에서 만일 검사들이 김상진 아지에게 핍박을 가하면 자신들의 여러 가지 할 일들 그리고 검찰로서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애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해야 합니다. 수사는 왜 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수 정치 검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치 검찰인지 자신의 내부 조직 안에도 그런 정치 검찰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사로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공수처 조직 안에 그대로 권력이 이양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검찰은 왜 시중 역할을 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들도 이번 기회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번 상진아재 사건 같은 것은 그냥 무혐의 별 문제가 없음 이런 식으로 그냥 불기소 내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실제 그게 또 무슨 큰 협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힘없는 유튜버가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뜨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앞에서 그렇게 계란 2개 들고 흔들어 본들 그것이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m 아주 달리기 잘하는 사람에게 초등학생이 도전한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냥 애교로 이거는 해프닝이구나. 이것은 그냥 해프닝이다. 이 정도로 거쳐야지 이것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출석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김상진 이 사람 제가 이전부터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전남 한평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ROTC 30기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혼란한 상태에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항상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계란으로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 뭐 위협을 한다 해도 계란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타조알 같았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지학 같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계란 2개 그리고 차 번호 알고 있다. 차 번호 알아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기가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데 어느 사람이 차량 번호를 올렸다. 근데 그 차량 번호도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우쭐해서 내 번호도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말한 가지고 뭐 협박죄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하는 그런 골빈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폭도 겁을 내고 모든 정치인도 겁을 내고 그런 아주 권력 막강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협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제 그만 스탑하십시오. 스탑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이 자꾸 이 문제를 알고 또 알면 알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JTBC라든지 이런 데서야 계속해서 여기 김상진 상진 아재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손석희 문제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 뭐 주신을 데려와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안 되면 이것도 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상진 단장, 상진 아재를 위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재단을 하지 마라. 그러게 상진 아재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부각시키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